비트를 가장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네랄 때문에. 우리가 비트는 약간 단맛도 있거든요. 비트를 우리가 이제 환자들한테, 암 환자들한테 이제 저는 이제 많이 먹으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게 비트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물을 내서 물에 담아가지고 벌건히 해가지고 우리 환자들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많이 권하는데, 비트 속에 있는 이 붉은색이 안토시아닌이나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붉은색을 띠거든요. 그러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파이토 케미칼이고, 그 다음에 베타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용도 있지만, 베타인은 어떤 유전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인이 부족하게 되면 유전자가 어떤 돌연 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 속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비트를 가장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네랄 때문에 그래요. 이 미네랄은 특히 재발을 하거나 전이가 된 암은 줄기세포 쪽으로 가요. 그리고 줄기세포 쪽으로 가는 암은 우리가 주변에다가 산성화를 만들거든요. 이 산성화가 줄기세포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산성화가 되면 우리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적으로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미네랄이 가장 좋거든요. 미네랄 속에 있는 알칼리성 미네랄이 칼륨이고, 알칼리토라는 것은 약간 알칼리 쪽으로 기우는 미네랄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네랄이 들어가서 그 암세포 주변에 있는 환경을 산성화해서 알칼리 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 암세포는 엄청나게 산성 물질을 많이 만들잖아요. 젖산을 만들어서 하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산성이란 말이에요. 산성화를 막아주는 게 미네랄이고, 이 미네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칼륨이에요. 근데 비트 속에 칼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이. 그래서 비트를 많이 먹게 되면 산성화를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아예 통에다가 비트를 간 물을, 어느 환자가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저거 바람직하고 좋으네.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한테 많이 권하거든요. 비트를. 그럼 약간 불그스름한 빛이 아주 먹고 싶은 충동도 느끼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재발이나 전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비트도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을 보면은 고구마나, 그다음에 바나나, 그다음에 뭐 콜라비,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이제 야채 종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칼륨이 많은 미네랄을 먹으면 우리가 산성화를 하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비트를 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냥 우리가 비트는 약간 단맛도 있거든요. 그래서 썰어가지고 먹어도 먹을만 하고, 또 비트를 익혀갖고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익혀서 먹으면 오히려 더 좋다는 자료들도 있거든요. 비트를 푹 짜가지고 알맹이는 버리고, 그러면은 그 물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물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희석을 해서 우리 환자들은 보통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라 하잖아요. 그럼 그 물 마시려 그냥 맹물만 마시려면 참 사람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마시면 약간 단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 붉은색이 핑크색 비스만이 나와가지고 이제 먹고 싶다는 이런 충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쁜 색이에요. 우리 사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하나의 세포에서 암이 만들어지면 이 세포가 어떤 규칙이 없이 막 계속 성장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암세포는 정말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암이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칙을 주는 게 뭐냐? 바로 유전자예요. 유전자.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막 정자하고 난자하고 수정이 됐을 때는 엄청 빨리 커요. 그렇잖아요. 그 10달 동안에 한 4kg 정도로 빨리 크는 그런 세포들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포들에는 있어서는 성장하는 신호를 주는 유전자들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되고 암이 발생했을 시점에 가면은 원래는 세포들은 성장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빨리 성장을 시켰던 그런 유전자는 전부 스위치가 다 꺼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50대, 60대 때는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세포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장을 촉진하는 세포는 없어요. 그런데 암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이제 달라져요. 빨리 성장을 시켰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활동했던 유전자를 깨우는 거거든요. 깨워가지고 암세포가 빨리 크는 거예요. 지 멋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50대, 60대 나이가 됐다. 그러면 50대, 60대 활동해야 될 유전자들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빨리 크게 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다 켜가지고 활동을 시키고,
또 암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유전자들은 다 꺼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되게 뭐 돌연변이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스위치만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만 작동이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한마디로 암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무조건 이 암덩어리를 죽이는 역할. 그렇잖아요. 죽이고 아니면은 수술해서 들어서 없애버리고 또 면역이 공격을 하게끔 만들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뒤에서 계속 암세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신호가 있어요. 바로 이게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꺼야 돼요. 그래서 이 끄는 방법이 우리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표적 치료제도 바로 이 치료입니다. 신호를 주는 유전자를 여기서 억제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 면역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면역 항암제라 해서 우리가 면역을 높여주는 치료가 아니에요. 면역 세포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만드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암세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것도 일종의 면역 항암제지만 표적 치료제에 들어갑니다. 그 표적 치료제는 바로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암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도 바로 유전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려면 어때요? 막 한쪽에서는 막 계속 막 만들으라고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옆에서 막 죽이고 한다고 해서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갈수록 유전자를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유전자 조절. 암을 만드는 설계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거를 여기서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직까지도 유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벽하니 돼 있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유전자가 암을 만든다는 것은 다 알아요. 하지만 얼마만큼의 유전자가 변이가 와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 알지를 못하고 또 하나는 유전자 중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냥 보조를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결정적인 것을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 치료제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결정적인 유전자를 이제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변이된 유전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그래요. 최소한 하나의 암을 만드는데 변이된 유전자가 20개 이상은 돼야 한다. 근데 20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표적 치료제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 유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도 지금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자연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에는 이런 유전자를 변이된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 파이토케미칼들은 되게 우리 음식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채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파이토케미칼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탄수화물을 공급을 줄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영양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정확한 기전은 모르지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먹잖아요. 그래서 매일 먹으면은 우리가 매일 표적 치료제를 먹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억제하는 이런데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채식을 더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도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앞으로 먼 장래에는 그런 방법이 나올 거예요. 2012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요. 존 B 거돈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시냐 야마나카라는 분이 공동 연구에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뭐였냐면 이 정상세포를 줄기세포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퇴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엄마 뱃속에서 막 수정돼가지고 그 만들어지는 수정란이 있잖아요. 이 상태로 바꿔버리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유전자 단백질을 정상세포에다 주면은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단백질을 주니까 이게 줄기세포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정상세포가 이런 줄기세포로 바뀔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분할을 시키면 줄기세포가
이렇게 정상세포로 또 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역분화라고 그래요. 정상세포에서 줄기세포로 가는 것을 역분화. 그 다음에 줄기세포에서 정상세포로 오는 것을 분화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암이 있는데 이게 악성암, 줄기세포암이다. 그러면 일반 암세포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는 치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사실 암에 걸렸을 때 방법이 없으니까 수술을 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항암제나 방사를 써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기 손상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후유증 많이 남잖아요. 그 피부에도 상처도, 수술 상처도 남고 좋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꿔버린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 재발전이 되는 암세포, 줄기세포를 일반 암으로 바꿔준다면 항암제 잘 듣겠죠. 항암 치료에 우리가 줄기세포는 항암제에 저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암으로 바꿔놓으면 치료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가장 좋으면 정상세포로 바꿔버린 다음에 암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단초를 준 게 2012년도에 그 연구 자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 아마 지금 많은 연구자들은 그걸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게 주는 의미는 앞으로 이런 치료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 완치도 가능할 수 있고, 그 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암은 잘 버티고만 있으면, 저는 종종 이 말을 써요. 우리 환자분들한테 암으로 죽기 어렵다 그런 말씀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